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힘들고 험난한 과정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다이어트로 건강을 망칠 뻔했거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자꾸 찌고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갑상선 호르몬제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체중도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무려 10년 넘게 잘못된 방법으로 제 몸을 괴롭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하고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50대까지만 해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키가 158cm에 몸무게가 55kg 정도로 표준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큰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고 체중 관리도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갑상선이 뭔지,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어요. TV에서 갑상선 이야기가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목에 혹이 생기는 병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우리 세대 여자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온 가족의 건강만 챙기느라 정작 제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남편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챙기고 아이들 예방접종이며 병원 가는 일은 빠짐없이 했는데 정작 제가 몸이 아파도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죠. 그때는 여자가 자기 몸 챙기는 걸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특히 시집살이 할 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인식도 잘못되었어요. 아프면 참는 게 미덕이고 병원 가는 건 정말 큰일 날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다이어트 같은 건 의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kg 정도 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나 보다 했어요. 다른 중년 여성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10kg이 늘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와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자꾸 찌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피로감이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귀찮고 힘들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50대 중반이면 갱년기도 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체중 증가도 나이 탓으로 돌렸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니까 다들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저녁을 굶으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특별한 다이어트 식품을 소개해주고 그랬어요. 인터넷에서도 온갖 다이어트 정보가 넘쳐났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등등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빨리 살을 빼려면 굶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게 되었고 변비가 심해져서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과 손발이 자주 부었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목소리도 좀 쉰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어요. 기억력도 떨어져서 자주 깜빡깜빡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굶기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따라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물만 마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살을 빼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남편은 걱정했어요. 그렇게 굶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서 살을 뺐다는데 왜 자꾸 말리냐고 짜증을 내기도 했거든요. 처음 2주 정도는 체중이 3kg 정도 줄었어요. 역시 굶어야 살이 빠지는구나 싶어서 더욱 열심히 했어요.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저녁에 조금의 야채나 과일만 먹었어요. 때로는 이틀 정도 아예 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살이 빠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씩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아예 하루 걸러 하루씩 굶거나 3일 정도 연속으로 굶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체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평상시로 돌아가면 금방 다시 늘어났어요. 이런 식의 요요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몸이 점점 망가져 가는 걸 느꼈어요. 피로감은 더욱 심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웠어요. 집중력도 떨어져서 TV를 봐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굶었어요. 살이 안 빠지는 건 제가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철저하게 굶으면 분명히 살이 빠질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몸이 이상하니까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저는 계속 거부했어요. 그냥 살만 빠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아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보여주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과 너무 비슷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려운 병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 살이 찌는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직원분이 빨리 의자를 가져다 주셔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혼자 살라고까지 했어요. 그제서야 저도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동네 내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바로 갑상선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굶어도 살이 안 빠지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계속 굶기를 반복한 게 정말 위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굶으면 대사량이 더욱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더 찌고 건강도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10년 넘게 제 몸을 잘못된 방법으로 괴롭혔구나 싶어서 정말 후회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해 주시면서 앞으로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평생 약을 먹는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선생님 말씀이 이 약은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라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피로감이 조금 줄어들고 변비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더욱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 받으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양사 선생님 말씀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굶는 것만큼 나쁜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굶으면 기초 대사량이 더욱 떨어져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먹어도 살이 더 찌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규칙적으로 세 끼를 먹되 영양 균형을 맞춰서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강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요가 같은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영양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생활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고 매일 30분씩 동네를 산책했어요. 요가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배우러 다녔고요. 처음에는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체중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변비도 거의 없어졌고 얼굴 붓기도 많이 빠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kg 정도씩 천천히 줄어들었는데 예전처럼 요요 현상은 없었어요.
꾸준히 조금씩 줄어들면서 몸이 더욱 가벼워졌어요.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체중도 10kg 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정말 건강해졌어요. 예전처럼 쉽게 피곤하지도 않고 집안일 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체중 숫자에만 매달리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게 되었어요. 살이 빠지는 속도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주변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권해요. 특히 갑상선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의심 증상이 있으면 꼭 받아보라고 해요. 어떤 친구는 저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몸이 정말 좋아졌다고 해요. 또 어떤 친구는 다행히 갑상선은 정상이었지만 다른 호르몬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역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치료하니까 몸이 좋아졌고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를 무조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심한 피로감 같은 증상이 있으면 꼭 전문의와 상담 받아봐야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무조건 굶는 것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저처럼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굶기 다이어트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믿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다이어트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10년 넘게 잘못된 방법으로 제 몸을 괴롭혔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 덕분에 지금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특히 우리 나이대 여성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 건강은 꼼꼼히 챙기면서도 정작 자신이 아프면 참고 넘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길 수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병원에 가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생각보다 흔한 병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거든요. 지금 저는 갑상선 호르몬 문제를 매일 아침 공복에 복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 먹는 것도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작은 약 한 알 덕분에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식사도 예전보다 훨씬 규칙적이고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와 생선 한 토막, 점심에는 잡곡밥에 다양한 반찬들,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먹되 단백질은 꼭 챙겨서 먹어요. 간식도 과자나 빵 대신에 견과류나 과일로 바꿨어요. 물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1시간까지도 걸어요. 요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가끔 수영도 해요. 처음에는 운동하는 게 힘들었는데 갑상선 호르몬 문제를 먹으면서 체력이 좋아지니까 운동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특히 요가를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아요.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약 용량이 적절한지 체크받아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세요. 체중도 지금은 60kg 정도로 안정되어 있어요. 예전 55kg까지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체중이니까 만족해요. 무엇보다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남편도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하고 짜증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표정도 밝아지고 활동적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도 엄마가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요. 처음에 병원 가자고 권했을 때 제가 화를 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정말 고마워요. 딸 덕분에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들도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갑상선 문제로 고생하는 걸 보고 자기도 정기검진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같아서 좋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냥 계속 굶기 다이어트를 했다면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을 테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니까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꼭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자기 체중이 늘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면, 피로감이 심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고 손발이 차다면, 변비가 심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안 된다면,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나면 갑상선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무조건 굶지 마세요. 특히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굶는 게 독이 돼요.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65세지만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해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만 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의심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이미 갑상선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길 바라요. 저처럼 10년을 헤매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올바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제 부끄러운 경험담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